여름이 끝나가던 어느 날 해가 조금씩 저물어갈 때쯤 조용하던 골목길을 따라 걷던 수지는 문득 발걸음을 멈췄다. 멀리서 들려오는 그 낯선 소리 때문이었다. 한참을 고요히 울려 퍼지던 그 소리는 아주 낮고 희미한 속삭임 같았다. 마치 누군가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을 기다리며 속으로만 간직한 비밀을 이제야 내뱉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서서히 그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빛바랜 간판이 달린 작은 구두 수선 가게가 눈에 들어왔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가게였지만 오늘은 이상하게도 그곳에 이끌리는 기분이었다. 낡은 나무 문을 살짝 밀어 열자 오래된 가죽과 기름 냄새가 가득한 공간이 그녀를 맞이했다. 가게 안에는 구두 수선공인 듯한 중년의 남자가 고개를 숙이고 일에 몰두해 있었다. 뭘 찾으시는 건가요?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며 물었다. 아, 그냥 구경하러 왔어요. 수지는 얼떨결에 대답했다. 그때였다. 가게 한쪽에 놓인 작은 유리 진열장 속에 빛나는 구두 한 켤레가 눈에 들어왔다. 매끈한 검은 가죽에 금빛 장식이 박힌 굉장히 고풍스러운 구두였다. 마치 누군가의 이야기 속에서만 존재할 것 같은 신발이었다. 그녀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진열장 앞으로 다가갔다. 이 신발 얼마인가요? 주선공은 묘한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 신발은 팔 수 없는 물건이요. 왜요? 너무 예뻐서 꼭 사고 싶은데요. 주선공은 한참을 침묵하다 마침내 천천히 말했다. 이 신발은 저주받은 물건이요. 단순한 신발이 아니지. 수지는 그 말에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저주라니요? 그런 이야기 아직도 믿는 사람이 있나요? 그러나 남자의 눈빛은 진지했다. 이 신발을 신은 사람은 자신의 가장 깊은 욕망을 마주하게 되지. 그리고 그 욕망에 사로잡히면 그 끝은 언제나 비극이요. 수지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왠지 그 말이 떠오를 수가 없었다. 그날 이후로도 계속 그 구두가 눈앞에 아른거렸다. 결국 며칠 후 다시 가게를 찾아갔고 수선공이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구두를 사서 집으로 가져왔다. 처음 구두를 신은 날 수지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발에 꼭 맞는 신발이었지만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마치 몸이 스스로 움직이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그리고 그날 밤 수지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기억을 꿈에서 마주하게 되었다. 그녀의 어릴 적 꿈은 세계적인 무용수가 되는 것이었다. 어린 시절 그녀는 무용에 모든 것을 바쳤고 부모님조차도 그녀의 열정에 혀를 내둘렀다. 하지만 그 열정은 점차 무거운 압박으로 변했고 성적에 집착하는 어머니와의 갈등은 그녀를 무너뜨렸다. 결국 무용을 그만두고 꿈을 접은 그녀는 평범한 직장인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그 구두를 신고 난 후 수진의 마음속에 깊이 묻어두었던 열망이 다시 살아났다. 그녀는 퇴근 후마다 거울 앞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몸은 기억하고 있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그녀는 다시 무대 위에 선 것처럼 완벽한 동작을 해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집착은 커져갔다. 회사 일도 뒤로 한 채 오직 춤에만 몰두하게 되었다. 그 구두를 신을 때마다 그녀는 점점 더 무대 위에 선 자신을 상상하며 열광했다. 하지만 그 열망은 서서히 그녀를 집어삼켰다. 현실과 환상이 뒤섞이기 시작했고 그녀는 자신이 무대 위에 있는지 아니면 집에 있는지조차 구분할 수 없게 되었다. 하루는 수지는 마침내 한 오디션에 참가하기로 결심했다. 구두를 신은 채 그녀는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무대에 오른 순간 그녀의 몸은 돌처럼 굳어버렸다. 구두가 너무 꽉 끼어서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토록 기다려온 순간이었지만 몸은 반응하지 않았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그 구두는 그녀를 무대 위로 올려놓았지만 동시에 그녀를 묶어버린 것이다. 깊은 욕망은 결국 그녀를 속박하고 말았다. 관객들의 비웃음과 조소가 퍼지며 수진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녀는 무대를 내려와 다시 구두 수선 가게로 달려갔다. 수선공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그녀는 울부짖으며 구두를 돌려달라고
이 저주를 풀어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수선공은 단호하게 말했다. 이 구두는 이미 당신 것이오. 욕망에 사로잡힌 이상 이제 그 결말을 받아들여야 하오. 그 말과 함께 수선공은 구두를 부수기 시작했고 구두는 순식간에 가루처럼 사라져 버렸다. 하지만 수진의 마음속에는 이미 그 욕망이 깊이 새겨져 있었다.